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궁사 한국사 출제순위 문동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봤을 텐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빈도로 봤을 때 두 번째는 초기 국가예요. 아직까지도 난이도가 조금 쉬운 주제입니다. 아직까지. 초기 국가는 거의 시험당 한 문제씩 출제되다 보니까 빈도가 조금 높아서 앞쪽에 있고요. 네, 요쪽은 제가 큰 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공부하실 때 제일 위험한 습관이에요. 어느 주제를 봤을 때 그 단어에 되게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구도를 멀리서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 나라의 성장 파트 초기 국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도구에 따른 배경을 봤을 때 돌을 사용한 석기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기시대 다음에 그 아래는 구석기, 신석기가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이어서 철기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돌을 사용할 시대는요, 구석기가 됐던 신석기가 됐던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라는 조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계급이 등장했던 청동기 때 국가가 먼저 출현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현한 국가를 우리는 군장국가라 불러요. 그 지배자 호칭이 군장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그 다음 시기가 철기고요. 철기 배경으로 군장국가가 조금 더 발전했다. 그게 바로 연맹왕국입니다. 그 연맹왕국은 보이는 것처럼 군장국가 여러 개가 연맹체로 묶였는데 그 안에 왕을 뽑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제군주처럼 그렇게 강력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부족장보다는 좀 센 정도. 그런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는 발전한 게 맞죠. 자, 근데 여기까지 모든 국가가 발전하면 좋은데 우리가 초기 국가라고 하면 부여, 초기 고구려, 옥저동해, 사마한 쭉 나오는데 그런 국가들 가운데 동해안 쪽에 약간 찌그러져 있는 옥저랑 동해가 있는데요. 요건 두 개를 제가 세모를 쳤는데 왜 쳤냐면 여기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럼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 단계가 바로 군장국가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구, 원칙적으로 이거여야 되는데 못 따라갔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군장국가. 자, 근데 이런 분위기는 뒤로 가도 똑같이 갑니다. 연맹왕국 다음 단계를 우리는 고대국가라고 하고요. 혹시나 고대국가라는 거를 그냥 옛날 국가로 알고 계셨으면 그건 진짜 정리 잘못하신 거예요. 이 고대국가는요, 옛날 국가가 아니라 고대국가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발전 단계 국가를 딱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까지 발전한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원칙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 고대 중앙집권 국가까지 발전을 했다 그러면 못 따라간 나라가 또 있겠죠. 네, 그게 바로 가야입니다. 가야. 그래서 가야는 연맹왕국이라 그래요. 연맹체. 그래서 도구, 원칙, 예외.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초기 국가라는 파트에서 보는 건요. 철기를 배경으로 생긴 여러 국가들 이들이에요. 이들.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 나와 있는데 지도를 좀 그린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한반도 지도를 쭉 그렸을 때 초기 국가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부여입니다. 부여. 여기 위에 만주에 송화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어요. 이 송화강 유역에서 출발한 게 그게 바로 부여예요. 네. 근데 부여는 국가 발전 단계를 확인했죠. 연맹, 왕국. 그렇죠? 이 연맹왕국의 모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여인데 이 부여에는 사출도라는 게 있고요. 사출도. 네, 그게 네 방향으로 뻗어진 길이란 얘기인데 가운데는 왕이 통치하는 부족이 있고 네 방향의 길이 있고 이 길의 끝에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과 모여서 묶여서 연맹체를 만들었다. 이게 연맹왕국이에요. 근데 연맹왕국의 특징이 왕이 그렇게 세진 않다. 옆에 있는 한 명보단 세지만 옆에 있는 부족장을 우리가 가라고 부릅니다. 가. 이 사람 하나보다 세지만 이들이 모였을 때는 왕을 죽일 수도 있고 왕을 쫓아낼 수도 있다고요. 자, 그게 바로 연맹왕국이에요. 그러면 가운데는 왕이 통치, 나머지는 부족장들이 통치한다 그러면 행정을 제각각 하는데 뭐 하려고 합쳤니? 이거잖아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 미국이란 나라랑 한번 비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마다 법률이 다르대죠. 그러니까 통치는 제각각이에요. 근데 대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외교나
군사에 있어서는 하나로 움직인다. 그게 바로 연맹왕국이고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여의 사출도입니다. 자, 그래서 건국은 송하강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출발했고요. 발전 보시면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사출도고요. 사출도. 자, 그리고 정치 봤으면 그 다음에 경제를 좀 봐야 되는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송하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는 농사를 져요. 반은 농사. 하지만 여기서는 농사를 짓지만 부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넓잖아요. 그럼 위쪽은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이때는 뭘 하냐면 이들은 목축을 해요. 그죠? 목축을 하는 사회 특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농경을 순수하게 하는 국가면은 제철 행사를 무조건 10월 달에 하는데 이 나라는 좀 달라요. 이 나라는 사냥도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영고라는 제철 행사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우제전법, 기타 형사치수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축하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거. 그리고 부여는 국가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 나라는 쭉 오래 가다가 나중에 5세기 말에 들어가면 고구려한테 병합이 되는데 그때 왕이 우리가 고구려 전성기 하면은 광개토 그 다음에 이어서 장수왕을 떠올리는데 장수왕 다음에 이어지는 문자왕이라는 왕이에요. 이름이 공무원 시험에서 등장한 적은 없고요.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채용 시험 가운데는 우리 문항수가 좀 많은 경관부 시험에서는 2016년 올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 자, 요게 바로 이제 부여 쪽 얘기고요. 부여. 그 정리하실 때는 항상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올라온 게 백두산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강이 압록강인데 압록강 중류 동가강 유역에서 출발한 게 그게 바로 고구려라는 나라예요. 근데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부여랑은 조금 다른 게 부여는 완벽하게 본인들이 농사짓고 목축하고 생활이 가능한 나라인데 고구려는 안 그래요. 왜냐면 고구려가 있는 이 지역 자체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색깔이 고동색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먹을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계속 공격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싸우고 뺏어먹는 약탈 경제라는 거죠. 그래서 약탈 경제의 흔적이 바로 지배층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약탈한 거를 훔쳐와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밖에 제철 행사는 원칙적으로 10월 달이고요. 이쪽은 동맹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종의 대릴사회제에 해당되는 결혼 풍습이 있는데 그게 서옥제라는 게 있고요. 서옥제. 제가 지금 3개만 딱 썼는데 이 이유는요.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건국을 해요. 주몽이 내려와서.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비슷한 것보다는 고구려 쪽은 시험 문제를 뭘 낼 것이다? 차이점을 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빈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면 고구려 쪽의 내용을 잠깐 보면 건국은 주몽이 그래서 부여에서 내려왔다. 압록강 유역 산악지대 그쵸? 그래서 사료 보시면은 좋은 밭이 없다. 힘들어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엔 부족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네, 그리고 약탈 경제고요. 오부족 연맹체 이런 건 동일하죠. 네, 그 다음에 부족장이 부여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있는데 여기는 상가, 고추가 네, 요것도 비슷합니다. 자, 저 별표 치셔야 되는 게 풍속 쪽에 서옥제 별표 치고요. 밑에 사료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동맥이라는 제철 행사 요거 확인하시고요. 네, 자, 요게 이제 고구려 쪽의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닷가 쪽에 붙어 있는 두 나라 옥저, 그 다음에 동해. 자, 이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정리할 때 제가 세모를 치고 왔습니다. 세모 치고 온 이유는 철기라서 연맹왕국까지 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군장 국가예요. 하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이들이 군장 국가지만 도구로 봤을 때는 철기예요. 그래서 작년, 올해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철기시대 생활은 이렇게 하면서 선사시대 문제인 것처럼 내다가 정답이 뭘로 가냐면 동해 쪽의 집터 이런 걸로 갔다고요. 네, 요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옥저랑 동해는 왕이 둘 다 없다. 그래서 읍군, 삼노, 후와 같은 군장이 통치한다. 이건 공통점. 그 밖에 바닷가 지형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하다. 그리고 태백산맥을 건너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평야들이 있어요. 여기 함흥평야고 강원도 해안가 쪽에도 있어요. 이들은 농사도 잘 돼요. 그건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옥저에는 고구려랑 딱 반대되는 결혼 풍습이 있다. 그게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하고요. 민며느리제. 기타 이쪽은 결혼할 때 네, 큰 자금, 네, 재물이 크게 오가기 때문에 매매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가족 공동묘라는 것도 있어요. 가족 공동묘.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매장에다가 뼈를 추려서요 한 곳에 모읍니다. 이거. 자, 그러면 동해만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뭐가 있느냐? 동해만 가진 특징은 동해는 시족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시족과 혼인한다. 족외혼. 그 다음에 시족의 영역이 되게 중요해서 침범했을 경우에는 소나말로 갚아야 된다. 책화. 보통은 사료에서 제일 잘 주는 게 책화입니다. 책화. 이거 말고도 동해 쪽이 특징이 조금 많아요. 동해 쪽에. 동해는 제철 행사가 10월 달에 무천이라는 게 있고요. 10월 달에 무천. 그 다음에 특산물이 있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발견되는 집터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집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집터도 있어요. 이게 한자로 철자랑 여자예요. 네, 요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동해입니다. 동해. 그리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특징들도 있는데 동해 같은 경우에는 삼국지 위지동의전 보면은 호랑이를 신으로 섬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 지문으로는 출제가 안 됐는데 방직 기술도 발달했다. 이런 내용들도 추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옥저동해를 봤는데 옥저동해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왜 이 비교 문제 낼 때 핵심은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둘 다 있어야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그 두 개를 함께 볼 수 있는 게 옥저동해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봐야죠. 밑에 있는 사만인데 마한, 그 다음에 진한, 낙동강유역의 변한 이 셋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하고요. 국가 발전 단계는 원칙대로 연맹, 왕국. 그러면 왕이 있어야겠죠. 네, 그럼 왕은 어디냐면 사만 가운데 제일 세력이 큰 게 마한이에요. 마한. 마한에는 54개 소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잘 나가는 게 목지국이고요. 이 목지국의 왕이 사만 전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있으니까 연맹,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만은 정리 어떻게 하냐? 그 앞으로 뒤로 지나가는 주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교 문제를 낼 때는요.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야 시험 문제를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항상 그래야 돼요. 정리할 때는 우리는 결국에 뭐 탐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이 가지는 공통점 먼저 정리하고 개별적으로 가지는 특수성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셋이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 밑에 있다 보니까 4만 3개 국가는요. 먼저 첫 번째 벼농사가 잘 돼요. 그럼 벼농사가 잘 되면 여러 특징이 있죠. 벼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저수지 축조가 활발할 것이다. 그리고 저수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게 바로 지배자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배자 명칭들도 나올 겁니다. 네, 지배 세력. 신지견지, 불의 읍차. 네, 29페이지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벼농사가 잘 되면은 농사는 혼자 지를 수 없으니까 공동 노동조직, 두레 같은 것도 나올 거예요. 두레. 그리고 농사가 잘 되니까 제철 행사를요 2번이나 해요. 그 2번의 제철 행사가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해서 2개 묶어서 그냥 계절제라고 하고요. 지금 따져보면은 요거는 단오가 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추석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요거 단독 문제 내기 되게 좋은 건데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별이 있대요. 별도의 지역. 여기는 상징하는 공간이 바로 솥대라는 건데, 솥대라고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길다란 장대인데 끝에 웬 새 조각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는 날아갔다가 날아오니까 하늘과 연결되는 공간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신성지역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일로 들어가면 함부로 잡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밖에 있는 정치적 지배자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제사장의 영역이니까 제사하고 정치가 이제는 분리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다라고 해서 재정분리라고 표현하고요. 재정분리. 이거는 비교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도구 배경이 철기예요, 철기. 그럼 청동기 배경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이게 하나의 명칭이라는 얘기는요. 고조선은 한 사람이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재정일치예요. 근데 여기는요.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죠. 자, 요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나중에 가야가 되는 변환인데요. 변환이 가지는 특수성 가운데 변환은 철의 생산이 유명하고 규격화된 철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덩이쇠라고 해요. 근데 이 덩이쇠가 규격화됐다 그랬죠? 규격화. 그러니까 이게 뭐 골드바 이런 것처럼 아이언바예요, 이게. 규격화돼. 그러면 규격화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당 노비 몇 명, 이거 하나당 말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요게 발견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동강 끄트머리 쪽, 여기를 우리가 낭랑이라고 하는데 낭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에서 발견돼요. 그럼 이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역까지 가려면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그게 고대 해상교역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한 가야가요, 우리가 가야 하면 되게 찌그러져 있고 조그맣고 이 생각을 하는데 가야가 처음에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대등한 나라입니다, 거의. 네. 자, 그리고 아직 뭐 별개로 이게 딱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마한 쪽에도 특수성이 있는데 그 마한의 특수성은 무덤이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묘.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만들었다. 그게 바로 토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단독으로 출제할 때는 변환의 철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본 게 전부 다 뭐다? 요게 바로 초기 국가입니다. 철기 배경으로. 원칙은 연맹왕국, 하지만 예외적 2개의 군장국가 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대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는요, 네, 1번 문제를 잡았는데, 네, 올해 서울시 9급 출제 문제고요. 네, 사려 보겠습니다.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린대요. 야, 왕 잘못이야, 이렇게. 그래서 죽이거나 또는 마땅히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게 연맹왕국의 일반적인 특징일 텐데 이 사료가 딱 나오면요, 이거는 부여사료예요, 부여사료.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또 있죠. 네, 제천에서 뭐래죠? 영고래죠. 자, 영고는 몇 월달? 12월달. 예배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10월이잖아요. 그래서 수렵사회 전통은 여기다가만 써줘야 되는 표현. 출처는 삼국지, 위서동이전 또는 위지동이전. 자, 그럼 지문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성장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들이 있었다. 그렇죠. 부여의 경우에는 반농, 반목. 그래서 유목사의 풍습. 네, 지배자들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 아, 이제 가축의 이름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네.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순장이 있다. 네, 요것도 맞습니다. 순장. 네, 순장 맞고요. 한국사에서 시험 문제 순장이 나오면 순장 얘기할 때 부여할 때 한번 나오고요. 요거 나중에 6세기 들어가면 6세기 들어가서 신라 지증왕 때 한 문장 더 보셔야 돼요. 6세기 지증왕 때 순장을 금지시켰다.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묻게 되면 노동력 손실이 크잖아요. 네, 요거까지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국력이 쇠퇴해서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 병합됐다. 네, 요 문제를 제가 왜 골랐냐면 앞에서 설명할 때 부여가 어떻게 망한다라는 얘기를 조금 덜 했잖아요.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네. 부여라는 나라는요, 이 나라 일단 선비족이라는 오랑캐족의 공격으로 쇠퇴를 해요. 선비족의 침입.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망하고 병합되는 거는 고구려한테 병합되는데 시기는 5세기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연도는 뭐 494년 이런데 뭐 이렇게 연도까지 묻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때 왕은 문자왕이라고 하고요. 이 문자왕은 우리가 전성기 광개토, 이어서 장수가 5세기 대부분을 이어가고요. 마지막에 끄트머리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자왕 때 병합됐다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고구려 쪽에서 지문으로 나오게 된다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성기가 광개토 장수인데 장수왕 때 전성기 영역 최대? 네, 최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여까지 복속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문자왕 때 더 넓은 영토가 돼서 최대가 되었다. 네, 그 정도 지문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초기 국가 내용을 봤고요. 대표 문제 올해 있었던 서울시 구급 문제까지 해설을 마무리했습니다.